안녕하십니까. 이번 온라인 과정에서 채용 면접과 면접관의 역할에 대해 안내를 맡은 구병모입니다. 이번에 다룰 내용은 채용 정책에 대한 이해입니다. 기업과 기관들의 인재 채용이 가시적이고 전략적인 활동이 되려면 기업 내부의 이슈와 함께 사회적, 정책적 요구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데요. 먼저 능력 중심 채용에 대해 안내드린 후 이러한 능력 중심의 채용을 위해 고려되어야 할 직무 적합성과 조직 적합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울러 최근에 사회적 정책적 요구로 인해 채용 장면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할 공정 채용 이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능력 중심 채용 정책의 이해부터 그 내용을 시작해 볼까요? 산업 내 경쟁을 넘어 산업 간 경쟁으로 이어지는 현실에서 기업이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우수한 인재들이 필요합니다. 공익에 우선하는 공기업들도 자신들이 추구하는 공헌을 가져올 인재들이 필요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어찌 보면 사람의 활동이 수행 성과를 좌우하는 모든 집단 장면에서는 인재, 즉 인적 자본의 양과 질이 성패를 가름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지식과 정보 기반의 경제 활동이 더욱 활성화되는 가운데 기업의 핵심 역량을 가늠하는 절대적 요소 중에 하나가 인적 자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적 자본을 전략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접근 중에 하나가 채용입니다. 기업 자체 내 보유 인력을 교육 훈련을 통해 육성하여 자본화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 비용이 부담되는 경우도 있고 교육 훈련만으로 육성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조직 상황으로 인해 많은 민간 및 공공기업들은 필요에 의해 채용이란 활동을 이어가게 됩니다. 채용은 단순한 인력 충원 활동이 아닌 기업의 전략적 자본을 확보하는 활동인 것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최소의 비용으로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인사 영역이 채용이라고 평가를 내리기도 합니다. 채용 결정 이후 입직자들의 상당수가 해당 조직에 남아 활동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들의 활동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이 아니라 장기적이 됩니다. 따라서 채용이란 장기적 안목에서 접근해야 하는 중요한 전략적 활동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채용 활동과 관련하여 불거지고 있는 이슈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채용은 모집과 선발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학벌이나 스펙 중심의 채용으로 인해 예기치 못한 부정적 현상이 초래된 것입니다. 채용 직무에 필요한 인재가 누구인지를 식별하는 분석과 그 결과에 의존하는 적합 인재 채용에 실패한 것입니다. 보다 우수한 인재를 확보한다는 욕심에서 해당 직무에서 요구되지 않는 과도한 학벌과 스펙을 요구하거나 그런 준비가 된 구직자들이 우선 채용되는 관행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로 인해 개인과 기업, 사회 차원의 여러 이슈들이 불거져 나오게 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되었습니다. 채용 관련 분야에 여러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내용과 연구 결과들이 검토되고 이를 반영한 정책을 고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능력 중심 채용 정책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능력 중심 채용이란 기존의 스펙 중심 채용 관행에서 벗어나 직무에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는 접근을 말합니다. 기업이나 기관의 채용 직무에서 전략적으로 요구되는 수행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바로 그 직무 요건을 갖춘 right person을 채용하는 전략인 것입니다. 이러한 능력 중심 채용을 위해서는 우선 채용 과정에서 올바른 판단과 의사 결정이 필요합니다. 기존의 스펙 중심 채용에서 스펙이란 요소로 인해 야기되었던 편견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이런 편견은 불합리한 차별 혹은 왜곡된 의사 결정을 유도하기 때문이죠. 또한 이런 편견 요소들은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직무 능력이 무엇인지 정확한 이해가 부족할 때 강하게 작용합니다. 따라서 채용 과정에서 확인해야 하는 직무 요건,
그러니까 직무 능력을 명확히 규명한 후 이를 기준으로 능력 있는 지원자를 선발해야 합니다. 능력 중심 채용에서 능력 있는 인재라 함은 직무 관련성이 적거나 혹은 없는 스펙과 학벌로 무장한 지원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채용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직무에서 요구하는 구체적인 인적 속성이 준비가 된 그런 지원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능력 중심 채용의 과정에서 유념해야 할 채용의 원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채용 과정에서 직무 적합성과 조직 적합성을 높이는 전략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각각 어떤 전략인지 이해하실 수 있도록 다음에 소개되는 내용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채용이란 채용 주체인 기업과 채용 대상인 구직자가 만나 상호작용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양측의 입장 혹은 접근 방식이 적절하게 어우러지는, 다시 말해 높은 합치도를 보이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이 합치도는 크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기업이 채용에 나설 때는 전략 수행에 필요한 자원이 부족하거나 없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기업은 우선적으로 자원 수요와 현황을 분석하여 채용 요건과 채용 인원을 판단하고 그 내용에 따라서 구직자들에게 제시해야 할 채용 조건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올바른 인재를 선발하는 방식이 아닌 채용 시장에서 가장 그럴듯한 지원자를 선발하는 스펙 중심의 채용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준비된 내용들에 기반하여 채용 공고가 이루어진다면 적합한 인재들을 유인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직무 적합성이 높은 인재를 채용하려는 접근이 되는 것입니다. 채용 시장의 구직자들은 이제 기업의 채용 공고에 기반하여 자신들이 가진 역량을 비교 판단할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구직 준비 과정에서 투입한 자원과 미래의 경력 기회를 고려하여 채용 조건을 판단할 것입니다. 이런 판단의 결과로 구직자는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런 일련의 활동이 채용 시장에서 명확하게 관찰될 수 있다면 기업과 구직자들은 채용 과정을 통해 자신들의 요구와 필요가 충족되고 보완되는 경험을 하게 되겠죠. 서로가 윈윈하는 최적의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채용 과정에서 이런 상황이 얼마나 구현되는가를 설명하기 위해 전문가들은 보완성 합치도란 표현을 합니다. 이 합치도가 높게 나타나는 상황을 만들려면 능력 중심 채용에서 말하는 직무 적합성의 원리가 반드시 적용되어야만 합니다. 고용노동부와 산업인력공단이 제공하는 능력 중심 채용 가이드북에서는 보완성 합치도가 높은 최적의 채용 상황을 구현하기 위해 직무 적합성을 높이는 방법을 예시해 왔습니다. NCS, 그러니까 국가직무능력 표준에서 제공하는 표준 직무 정보를 활용하여 직무 능력을 규명하고 그 능력들을 평가할 전형들과 선발 체계를 설계한 후 평가 도구를 개발, 사용하여 채용 결정을 내리는 표준화된 절차를 순차적으로 예시한 것입니다. 채용 요구가 있는 기업과 공공기관에서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직무 분석 자료 혹은 역량 모형을 활용하여 가이드북의 예시에 따라 채용 절차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체적인 표준 직무 정보가 없다면 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NCS 자료를 활용하여 예시에 따라 채용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접근은 이전의 채용 절차와 비교하여 직무 적합성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드릴 것입니다. 하지만 채용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 더 고려해야 합니다. 바로 조직 적합성을 높이는 전략입니다. 기업을 설명할 때는 종종 여러 구성원들로 구성된 무형의 유기체라는 표현을 합니다. 산업 내에서 경쟁하며 기업들이 성장하는 가운데 여러 구성원들은 자신들만의 고유한 특성을 공유하게 됩니다. 비전, 미션, 핵심 가치, 조직 문화와 같은
경영 철학과 규범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업의 고유 특성은 다른 기업과의 경쟁 속에서 차별화되고 더욱 강해지게 됩니다. 채용 시장에 나서는 구직자들은 자연인으로서 오랜 시간 생활하면서 자기만의 고유 특성을 갖게 됩니다. 자신만의 삶의 목표, 가치관, 성격이 그것입니다. 이런 고유 특성을 가진 개인이 산업 내에서 차별화된 고유 특성을 지닌 기업을 만나 상호작용하는 장면이 채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기업이 가진 고유 특성과 개인이 가진 고유 특성이 어우러지지 못한다면, 다시 말해 합치되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아마도 기업의 전략적 활동에서 개인의 기여도를 기대하기는 어려워질 것입니다. 따라서 채용 장면에서는 개인과 기업이 가진 고유 특성 간에 얼마나 유사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 유사한 정도를 표현하는 용어가 유사성 합치도입니다. 능력 중심 채용에서는 조직의 고유 특성을 명확히 규명하고 채용 과정에서 개인의 고유 특성을 분석하여 조직 적합성을 평가하는 이러한 채용 전략을 통해 합치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채용 요구가 발생한 직무에서 성공적인 수행을 예측하는 직무 역량을 규명하여 직무 적합성이 높은 인재를 선발하려는 전략과 함께 기업이 나아가려는 전략적 방향에 자신의 직무 역량을 10분 발휘할 수 있는 조직 적합성이 높은 인재를 선발하는 전략을 사용하는 것. 바로 이것이 능력 중심 채용을 통해 채용 효과를 높이는 원리였습니다. 이번에는 능력 중심 채용과 관련하여 불거지고 있는 공정 채용 이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 채용 시장에서는 능력 중심 채용 기조가 넓게 확산되어 구직자들이 자신의 실력만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균등한 고용 기회를 제공하려는 노력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기업의 채용 과정에서는 공정성에 대한 불신이 존재하고 이러한 것들이 표면화되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업의 입장에서는 법적 대응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능력 중심 채용 정책을 보다 엄격하게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능력 중심 채용은 채용 직무와 관련된 직무 요건을 명확히 규명하여 이를 채용 과정에 반영하는 접근입니다. 채용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채용 공고를 통한 모집, 서류 전형, 필기 전형, 면접 전형의 설계, 개발, 실시에서 직무 요건 이외의 내용이 반영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채용 공고문의 내용에 선발 과정에서 확인하려는 직무 요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후 선발 과정에서 해당 요건 이외의 내용을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구직자들은 채용 공고문의 내용을 일종의 계약사항으로 인지하게 됩니다. 해당 내용에 맞추어 선발 과정을 준비할 것입니다. 그런데 공고되지 않은 내용을 선발 과정에서 사용한다면 채용 기업과 자신 간의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판단에 공정성 문제를 제기할 것입니다. 또한 평가를 위해 공고 내용 이외의 요건들을 확인한다면 차별 혹은 편견이 개입된다는 판단을 할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내용으로 채용 공정성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다면 기업 입장에서 매우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이슈에 대해 기업은 법적 대응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2019년 3월 28일 국회에서는 일명 블라인드 채용법이라 불리우는 채용 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제 구직자의 입장에서는 공정성 문제를 법적 다툼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기업은 법에서 명시한 위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채용 과정을 관리해야 합니다. 이전의 채용 관행에서 나타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들, 예를 들자면 성별, 학력, 결혼 유무, 가족관계, 출신지, 신체 조건 이런 것들이 채용 과정에서 요구되거나 수집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통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공정성의 문제는 결국 능력 중심 채용에서 설명드린 과학적 선발 기법의 필요성으로 이어집니다. 기업의 채용 과정에서 객관적이고 타당한 그리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접근하자는 것입니다. 먼저 기업은 자신이 가진 표준 직무 정보 혹은 NCS를 활용하여 채용 직무를 분석하고 평가 내용과 평가 기준을 설정하고 내용과 기준에 맞는 최적의 평가 방법을 설계해야 합니다. 이를 토대로 평가 도구를 개발하고 표준화된 절차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선발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접근은 채용 과정에서 예상되는 법적 대응이란 문제를 넘어 기업이 기대하는 채용 효과를 얻기 위한 전제 조건이란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기업이 과학적 선발 기법을 도입하여 운영하는 내용 중 전형적인 주관식 평가 방식인 평가자라는 도구를 사용하는 장면에 대한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기계적 평가 방식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준비한 평가 내용과 평가 기준을 어떻게 평가자에게 내재화시켜 통제할 것인가의 고민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참여하시는 본 과정이 바로 그러한 고민을 해결해 보기 위한 노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계적 평가 방식만으로 진행할 수 없는 채용 과정에서 평가자가 어떤 이해를 가지고 어떤 역할을 해 주어야 하는지 사실 평가자 활동을 하시는 분들의 고민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은 2개 차시와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함께 하시면서 능력 중심 채용과 공정 채용에 관한 정책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채용 정책의 안내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